자, 그러면은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.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주시죠. 자,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. 반도체 쪽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D램 가격이 22% 급등, 낸드 가격은 11%나 올라섰습니다. 그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에 관한 기대감이 실리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, 부장님? 뭐 일단은 어떤 뭐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약간의 좀 그전에 이 뭐 보급형 PC나 이쪽에서의 그 수요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올라가는 상황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좀 공급을 조절하는 느낌, 뭐 재고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붐이 일어난다.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는 이번에 이 디램가의 상승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과연 이제 만약에 뭐 관세나 이런 부분도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 일단은 뭐 관세나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이런 이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좀 물음표는 분명히 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그 고정 가격에 대한 이 상승 부분이 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뭐 일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의의를 뒀으면 좋겠어요.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재고 자산이나 공급 관리로 인해서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지금 반도체 빙하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그게 무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.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일전에도 한 해외 IB의 보고서 때문에 시장이 잠깐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견조하게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4월 달 반도체 수출이 최대치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업황 개선에 관해서 조금 힌트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, 부장님?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그 미국이 아니죠. 미국이 예.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국가 쪽으로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중국 쪽, 또 다른 아세안, 뭐 인도 쪽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건데 우선 수출 국가가 다변화됐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미국의 어떤 관세 영향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피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수출 감소가 이 고율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약간은 좀 안 좋은 부분은 전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. 그렇다고 미국 쪽의 수출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은 좀 탈피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업황이 계속 또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4월 또 반도체 수출 지표 나오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장품 쪽도 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같이 한번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우려감들을 좀 가져갔었던 업황들도 많았는데 지금 화해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게는 한국 반도체에게서는 이게 과연 득일까 실일까에 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. 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? 뭐 일단은 글쎄 화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뭐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 전에 근데 그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중국 쪽과 관련된 이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들의 수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
계속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도 계속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화해에 대한 부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그 제스처를 그래서 좀 확실하게 취할지 안 취할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도 좀 모르겠지만, 근데 결국은 좀 완화될 가능성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그러기 때문에. 저는 일단은 뭐 반사이익이라고 좀 하지만은 반사이익보다는 관계가 화해 무드로 됐을 때의 우리나라에 대한 선적 물량이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반사이익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화해에 대한 무드는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이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중국 쪽으로 수출할 때도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. 네. 예,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화될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과 중국 쪽의 화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좀 이득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. 그럼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, 부장님.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서의 4% 강세가 나와주고 삼성전자는 되려 좀 하락을 합니다. 이런 또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, 부장님은?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, 그러니까 HBM 쪽으로의 어떤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은 주가적인 측면은 가게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결국은 이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HBM에 대한 모멘텀을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좀 뭐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도 그렇지만은 뭐 테스트 완료됐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투자 심리를 바꿀 만한 큰 모멘텀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거든요.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잡혔을 때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이지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은 실제 외국인들의 눈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매수 관점은 SK하이닉스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최근에 그런 이 반도체에 대한 뭐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올해 이 SK하이닉스의 주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. 네. 이 저가에 대한 매력도 지금은 외국인들 눈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결국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 눈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더 높은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가 글쎄요. 뭐 1분기 때는 디램보다도 가전 쪽에 어떤 실적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2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은 2분기 때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거든요. 우리 2분기가 저점으로 하반기 때 좋아질 거란 예상은 있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많이 또 굳건하게 나와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한마디로 이 드램에 대한 경쟁력 회복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